올림픽의 그 메달의 한 때문에 유승민은 꼭 이기고 싶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김택수,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유승민. 그 당시에 둘이 붙으면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요즘 주변에서 나 이 운동 한다는 분들 꽤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고요? 바로 탁구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공을 때리고 방어하는 그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국 기자님도 어떻게 좀 잘 치시나요? 네, 저도 좀 군대에서는 한탁구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큰데 저희도 올해 들어서 탁구인을 안재형, 현정화, 양한 이렇게 세 분이나 모셨는데 그런 인기가 탁구 인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또 탁구인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핑퐁처럼 토크를 주고받을 분은요. 얼마 전 MBN 스포츠 예능 국대는 국대다에서 투혼과 감동을 안긴 분입니다. 자, 얼른 빨리 만나서 탁구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마다 정말 마땅한 분입니다. 한국 탁구의 레전드시죠.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자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감독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탁구 레전드 김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스포츠 예능 국대는 국대다에 대미를 장식하셨기 때문인데 제가 보기엔 예상치 못한 승리였는데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나요? 이 경기를 막상 이제 시작할 때는 국대는 국대다? 그냥 좀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의 관심도도 엄청나고 그래서 주위의 어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상대가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었습니다. 유승민의 직함이 대한탁구협회 회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무시고요. 전무가 회장을 막 이기고 막 그런다는 게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시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유승민 회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렇고 늘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했고 또 세계 최고를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갖고는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면 이제 탁구협회 사무실에서 둘이 좀 핑퐁 오가듯이 이제 티격태격하는 네. 장난스러운 모습도 연출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두 분 사이가 그렇진 않죠. 사실은 이제 업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일이 많아요. 업무적으로 이제 굉장히 토론이나 소통은 굉장히 자주 하지만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니까 이제 서로 가벼운 신경전도 있고 그래서요. 굉장히 평상시에는 아주 업무적인 거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탁구협회 전무시면서도 네.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감독도 맡고 계신데 네. 저희가 소칭을 이제 전무님, 감독님 어떻게 이제 불러드려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는. 감독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아직도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김택수 선수야 이런 사람도 있고 김택수 감독 그리고 김택수 전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시아의 호랑이답게 최고 어울리는 거는 감독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감독님만을 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갖고 왔습니다. 고선영의 프로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단식 동메달, 94년 카타르 오픈 단식 1위,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단식 금메달, 2000년 카타르 도하 아시아 선수권 단식 2위, 2001년 코리아 오픈 단식 1위,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상당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표팀 코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 2016년부터는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감독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와 아시아탁구연합 수석 부회장까지 선임했습니다. 총평, 김택수, 수도 없이 기록을 썼다. 감독님께서 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깊고 기억에 많이 남나요? 저한테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모든 어떤 기록들이 다 소중하고 그래도 이제 현역에서는 그래도 98년 아시안게임이 유걸영 선수를 꺾고 이겼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금메달?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픔으로는 이제 92년도 바르셀로나 준결승에서 이제 동메달 딴 거 이제 올림픽 꿈인데 동메달 좀 아쉽고 또 지도자로서는 그래도 2004년 아테네에서 지금 유승민 회장님이 제자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금메달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보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국대는 국대다. 이번 대결은 탁구 인생에 있어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억이고 추억일까요?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이제 국대다가 이제
제 안에 있는 새로운 제 자신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해줬고 인터뷰도 했지만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운동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무리하는 그 은퇴의 시점까지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현역 시합,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많은 수많은 대회 있었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기억이지 않았나 생각될 것 은퇴 같아요. 이후에 첫 번째 기억? 네, 네. 감독님도 의미 있었지만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참 의미 있게 방송 보셨습니다. 탁구인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감동받아 하셨는데 네. 방송 그리고 이 대결 수락하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제가 몸 상태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허리 수술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현종화 감독 이래 이랬죠. 이게 도전하는 걸 보고 제가 가서 이제 훈련을 좀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종화 감독이 이렇게 도전하는 걸 보고 현역을 떠나서도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구나. 이거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이 기회가 올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또 네. 감독님은 98년에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거든요. 혹시 그 뭔가 올림픽의 그 메달의 한 때문에 유승민을 꼭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승부는 아무리 저희가 작은 게임이라도 이렇게 이기고 싶잖아요. 또 유승민 회장이 이렇게 은퇴 경기를 못 해가지고 이 은퇴 경기여서 이건 제가 져주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승부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없었죠. 그럼 여기서 돌발 OX 질문.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김택수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유승민 그 당시에 둘이 붙으면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길 수 있었죠. 오. 저도 자신감 있었고 이제 기량적으로 보면 이제 탑이니까 심리적인 그냥 자신감, 기술적으로는 제가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자신감으로 이길 수 있겠다. 사실 2004 아테네 올림픽 때 유승민 회장이 이제 금메달을 딸 때 코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금메달 딴 것처럼 당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네. 선수한테 안기기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때다 방송에는 안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때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었다고는 저는 들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당시 1위 했던 거. 네. 근데 왜 포기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명의 선수가 이제 단식 출전권을 우리가 확보한 상황에서 2명이 이제 자동 출전권을 오상훈 선수하고 유승민 선수가 이미 확보를 했어요. 한 장 남은 티켓에 대해서 이제 국내 선발전에 제가 이제 1등을 했죠. 근데 이제 협회에서 이제 우리가 좀 포기를 하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서 내가 가진 거를 후배들한테 좀 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우리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92, 96, 2000년 3번의 올림픽을 했고 4번째 도전인데 마지막 올림픽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갖고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는 코치로 네. 유승민 선수의 어떤 전담 코치 비슷하게 네.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유승민 선수의 요청에 따라 또 본인의 좀 애지중지하던 네. 라켓까지 이제 주셨어요. 네네. 얼마나 올림픽 금메달이 좀 간절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회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유승민 회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됐어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이 실업팀에 이제 훈련을 온 적이 있어요. 숙소에서 재우는데 이제 또 다른 그 선배들하고 재우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귀엽게 올려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내 방에서 재우는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꼬대도 이렇게 화이팅을 하고 또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탁구 정말 열정이 있고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그때 이제 와서 제가 라켓도 선물해주고 러버도 주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 이후로는 항상 이제 라켓도 제가 그립도 깎아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왔는데 보통 이제 라켓은 남 이렇게 잘 안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 라켓을 쳐보더니 좀 저 이걸로 주세요. 제가 일로 치겠습니다. 야. 거의 강탈. 예, 그래서 이제 그 라켓으로 훈련하고 그 라켓으로 이제 금메달 또 따고 그럼 소유권이 원래 내 건데 예, 끝나고 안 주더라고요. 지금 본인 잘 보관하고 있다고. 보관.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유승민의 올림픽 금메달 네. 사실은 내가 만들어준 거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아니라면 한 지분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분은 한 49%는 된 것 같은데. 국대는 국대다.
동메달 경기 이야기 해볼게요. 네. 유승민의 우세가 살짝 점쳐졌었는데요. 네. 1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모두를 또 놀랍게 했습니다. 네. 포핸드, 백핸드, 뭐 파워 드라이브, 수비 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좀 진짜 스스로도 놀랄 정도 아니었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워낙 오랜만에 그런 긴장감 있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호흡이 힘들 정도로 저한테는 복잡하고 힘들었던 내용이었고, 뭐 승부 예측은 첫 게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눈앞에 보이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하고 당장 힘든데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선수 시절의 기량이 혹시 100이라면 네. 이번에 준비했던 기량, 보여준 기량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한 5% 아, 정도, 그건 네, 높아졌어요. 75% 정도. 근데 몸 상태가 이제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감각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 더 끌어올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몇 프로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80%, 85%까지는요. 시간만 더 한 6개월 이상 주면 이렇게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김택수 감독님은 다재다능하다? 저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무슨 영상으로만 봐오다가 이번에 실제로 바로 앞에서 경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호랑이 그 별명다운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2세트에서는요, 듀스 접전 끝에 유승민 선수한테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3세트 중반까지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 이제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네. 당시에 딱 심정은 어땠어요? 3세트. 두 번째 경기를 저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경기를 듀스에서 이렇게 지고, 야, 이건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벌써 두 번째 경기 끝나고 왔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세 번째 경기 들어가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3대0 리드를 당하고 가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뭐 게임 이기고 지고는 떠나서 야, 이건 더 벌어지면 안 된다. 50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줘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자. 그래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했는데 또 따라가니까 또 유승민 회장도 쉬운 볼 범실도 나오고 이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상대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죠. 이번 대결의 핵심 지점이라고 하면은 3세트 10대 9. 네. 요 지점이지 않나 싶은데 맞드라이브 펼친 상황에서 유승민 선수의 좀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면서 네. 승기를 잡으셨는데 네. 상대 입장에서는 좀 이거다 싶을 정도의 회심의 공격을 네. 다 받아내셨어요. 집중력이 뭐 어느 정도까지 발휘하셨는지. 세 번째 경기에 10대 9까지 가는 상황에서요. 유승민 회장 서브를 리턴하고 이제 리시브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컨트롤이 안 됐어요. 짧게 낮게 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길게 흘러나가면서 잘하는 기술에 포핸드 드라이브에 얻어맞았어요. 계속 얻어맞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컨트롤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견뎌 나갔죠. 어차피 승부하는 거. 그래서 리시브가 컨트롤 안 되니까 백쪽으로 주고. 근데 백쪽으로 줬는데 너무 강하게 공격이 온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제가 지켰는데 계속 못 봤다가 그거 하나 계속 기다린 걸 하나 잡아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4세트에서는 완전히 승기를 잡아가지고 뭐 현란한 탁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기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경기를 이겼다 이런 거보다도요. 그냥 해냈다. 어. 이 정말 힘든 어려운 과정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이건 모든 걸 해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김택수 승리, 유승민 승리 그리고 시청한 모든 분들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게 그래도 팬들한테 감동을 좀 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또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팬들한테 뭐 작은 선물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한테 좀 뭐 위안을 받고 대견스럽게 좀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돌발 OX 질문. 국대는 국대다에서 증명이 됐듯이 김택수가 유승민보다 그래도 위다. 하나, 둘, 셋.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겸손 아닌가요? 아니요. 이 정도 뭐 이렇게 금메달을 다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실력은 기술적인 부분은 탑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럴까요? 제가 가진 거를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지 않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선수 시절 때 전적도 앞섰잖아요. 선수 시절에는 정확히 기록을 기억이 없는데요. 좀 대등했던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은퇴 시기하고 여기는 이제 치고 올라왔을 때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였어요. 네, 후배 중에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게 이랬는데 게임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이번에 생애 마지막 경기라고 하셨었는데 경기 끝나고는 정말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정말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현역 때 뭐 이렇게 숱한 급기 훈련 극복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은 정말 이 과정에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혼자 이렇게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럼 이게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뭐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정말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아무튼 그래도 정말 잘 마무리해서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용기 주신 분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 국대는 국대다 준비하면서 네. 실제로 그 소속 선수들이랑도 연습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유승민 회장님보다는 어드밴티지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선수들을 보면서 또 현역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아무래도 현역 선수들은 뭐 볼 스피드나 파워가 뭐 그 선수들이니까 아무래도 틀리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선수들한테 불러서 이거 연습 좀 시켜줘봐 이렇게 선수들한테 이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연습 시켜주고 근데 이제 이번에 시합을 통해서 제가 영식이한테 많이 혼나면서 했어요. 제가 이제 잘 못 따라하니까 네. 되게 체력적으로 보니까 이거 더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굉장히 혼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영식아 너한테 많이 잘못했구나. 시키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를 혹독하게 시켰던 그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복수의 기회다. 통쾌했습니다. 저희 감독님이랑 훈련하다가 한번 실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것도 또 떠오르면서 힘들 때 하는 게 더 습관이 잘 든다고 숨이 차올 때 더 해야 그게 몸에 배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계속 혼냈습니다. 이번에 뭐 영식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현정화 감독도 그러더라고요. 너 왔을 때도 저번에 나 그렇게 독하게 시켰지. 그러면서 정말 현 감독이 와서 훈련 시켰을 때는요. 정말 거의 쓰러졌어요. 네. 정영식 선수랑 네. 훈련을 했을 때 실제로 대결도 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승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게임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현영한테는 이기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경기를 해보고 제가 좀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굉장히 처음에 이제 유승민 회장님한테 이제 자신 있었는데 그렇게 현역하고 게임을 하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막상 경기를 들어가니까 연습 게임이지만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서 또 굉장히 갈등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국대는 국대다 출연진 분들 보면은요 네. 자녀들한테 네. 자신의 그 화려했던 선수 시절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네. 뿌듯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감독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현역 때는 이제 뭐 애들도 어리기도 하고 나이가 먹어서 영상으로만 보다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가까워 와가지고 이제 다시 경기하는 거를 보면 아빠가 어떤 사람이나 또다시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애들이 저한테 이제 고생했다고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해서 축하도 좀 해주고 저도 이제 그런 거 이제 한마디 들었을 때가 뭉클해지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 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감독도 지금 네. 하고 계십니다. 올해 처음 열린 그 프로탁구 리그에서는 네. 3위를 차지하셨어요. 네. 이번 성적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리고 프로 이렇게 첫 출범하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원래 에이스 선수가 장우진 선수가 있었는데 네, 입대했죠. 군체육부대 네. 입대하는 말 전력 부분에서 좀 약간 이제 좀 손실이 있었고 또 어린 선수들로 이제 팀 리빌딩을 하고 또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또 3등 성적이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원하는 또 늘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보면은 좀 성적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방송에 나오긴 했지만 정영식 선수, 네. 정영식 선수가 이제 지난 6월 열린 충계 실업 탁구 선수권에서는 네, 이제 소속팀이 이제 네. 개인 단식 복식 단체전을 네, 삭스를 네. 했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극복을 하셨는데 국대는 국대다 출연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성과가 그래도 네.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뭐 지도자 선수가
이런 걸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면 상장 받으면 늘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 성적을 하고 1등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협회 일도 좀 바쁘고 그런데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서 또 선수들한테도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하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다가올 시즌 네.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협회 일도 많이 있고요. 협회 일은 뭐 우리가 장기전 플랜이 있고 뭐 중기적인 또 단기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잘 그리고 이제 2024년 또 올림픽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 팀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올림픽에서 탁구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또 기왕이면 미래에셋 직권팀에서 제자가 유승민 회장님처럼 아테네 금메달 딴 것처럼 또 그런 금메달로 좀 국민들한테 좀 다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고 탁구 이상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거 아니면 감독으로서 선수들 서포트해서 그걸 꼭 보고 싶습니다. 예, 한국 탁구 레전드 김택수 정말 많은 걸 이뤄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도 사실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목표, 뭐 포부가 있다면요? 앞서 뭐 말했듯이 꼭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하나 꼭 보고 싶어요. 올림픽 금메달 하나. 제일 지금 이제 탁구에서 올림픽 금메달 또 제자가 또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탁구 여기서 꼭 파리에서 저희 대한민국 태극기가 최고 상단에 올라가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2명 정도 꽂자면 누구누구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장우진 선수, 안재현 선수, 조대정 선수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이건 올림픽이라는 건 이제 어떤 선수가 또 이렇게 또 나올지 모르고 여자 같은 정영식 선수 얘기 안 하시네요. 소속팀 괴롭혔던. 영식이는 좀 훈련량이 요새 좀 많이 줄어서. 그리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유빈 선수도 그리고 이제 김나영 선수도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메달을 보려면 아무래도 또 탁구 인기도 더 많아져야겠죠. 네. 지금 탁구 인기 나날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네. 또 전무님으로서 네. 앞으로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탁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탁구가 뭐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관심도도 늘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탁구를 또 접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제2의 부흥기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자랑 좀 한다 그러면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이 탁구다. 네, 그래서 뭐 1년 4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뭐 또 시간에 상관없이 또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 또 나이 든 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이 탁구를 통해서 또 국민 건강도 책임을 지고 하는 스포츠가 좀 됐으면 하고 또 하나는 경기력 측면에서 사라이벌 그 구기 종목으로 최초의 금메달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듯이 탁구를 통해서 그런 옛 영광도 찾아오고 또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 건강도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팬들도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탁구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